네, 안녕하세요. 인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는데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밥을 먹고 나서 잠이 안 오면 텐데 항상 밥을 먹고 나서 왜 잠이 쏟아지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맞아요. 근본적 원인이잖아요. 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잠이 쏟아지냐. 그쵸.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신홍봉 박사님 말에 따르면요, 식후에 졸음을 느끼는 것은 혈당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들으세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더 졸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수화물. 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오렉신이라는 게 줄어든다고 해요. 오레신 처음 나온 영어인데. 네,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깨우고 주의력을 높이는 등 각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오릭신 분배가 억제가 돼서 쉽게 졸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포도당 섭취를 많이 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쵸. 네, 또 혈류에 포도당이 많아지면요 또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더 졸음을 느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또 과식을 하게 되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억제를 하려고.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또한 또 피곤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저 모든 물질들이 네. 그러니까 덜 먹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끝까지 먹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라 이거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이 그걸 어떻게든 일을 하게 돼요. 맞아. 근데 일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피로하게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치. 뇌로 가야 될 피가 이 소화기관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탄수화물을 많이 식사하게 되면 결국 피곤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밥 먹고 나서 포도당 증가를 할 거고 아침도 그렇고.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저녁 먹을 때 이후에는 그렇게 막 잠이 쏟아지지 않거든요. 네. 점심 때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딱 30분, 1시간 뒤가 맞아요. 미친 듯이 잠이 와요. 맞아. 그 이유는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 때부터 얘기했던 그 생체 리듬, 생체 시간이 결국은 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왜냐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간을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커디안 리듬에 따르면요, 오전 6시부터 깨어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면 욕구는요, 오전 10시 이후에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후 2시경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신기하네. 그래서 결론은 탄수화물의 영향으로 오는 피곤 자체가 있고, 또 생체 리듬상 찾아오는 시간대가 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니까 그래. 이 점심 식사 후에는 피곤함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맞아. 내가 게으르고 내가 지금 뭐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저번에 방송 얘기했지만 스페인이나 남쪽 그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아예 식사 후에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자는 타임이 있죠. 네네. 2시에서 4시 사이 그냥 자요. 너무 귀신처럼 4시에 갑자기 가게가 다시 문을 맞아. 열어요. 예, 그런 게 아예 일상화돼 있다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나? 물론 그치, 약간 그치. 그런 것도 있겠지만 2시 이후에 잠이 오는 건, 그러니까 식사 후에, 식사 후에 잠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맞아.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제거를 하겠어. 그런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결국 슬기롭게 우리가 식후 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식습관이 또 와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더 힘들다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살찐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처럼 졸리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올렸던 게 뭐예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나 잠이 온 거잖아요. 결국은 탄수화물 식사 때 탄수화물 줄이고요, 대신 단백질을 좀 늘리는 방향. 그래서 식단에서 특히 곡물류, 뭐 우리 쌀, 가공식품류,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조금 피곤하다 하면요, 요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부족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도 괜찮고 무기질 비타민 위주의 채소나 과일 식사를 조금 높인다면은 훨씬 더 피곤함을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좀 덜 배부르게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엄청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식후에요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기. 그 손윤선 운동 상담사님에 따르면요, 식후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몰려있는 혈액을 뇌와 근육으로 다시 재분배해서 나른함과 식곤증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향상하고 또 도파민을 자극해서 신경을 각성하는 효과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식사 후에 잠을 잠깐 청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조금 아니다 싶은 분들은 차라리 밖에 나가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앉아서 뭐 다른 그리고 거기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군요. 네. 약간 유일한 낙이야. 회사에서 이거 자주 내거 보기 어려운데 정치식으로 유일하게 허락돼. 네, 그쵸. 회사가 허락한 네, 그쵸. 내 자유시간. 그때 이제 내가 개인 뭐 웹툰 보거나 뭐 핸드폰 웹서핑을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말하자 햇빛 권합성. 이게 뭐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 우리 사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다는 건 살찌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나 바로 누울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대신 세 번째,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역류성 식도염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점심 식사 후에 탄수화물 분해에 따른 피로도와 그 다음에 생체 리듬상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식사 후 졸리지 않고 싶다면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정말 꿀팁이었고요. 네. 사실 제가 산책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고민을 하긴 해요. 사실 네. 그래 밥 먹고 나서 산책을 조금 할까? 아니면 약간 잠을 청할까? 근데 사실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한번 도전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다음 주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엎드린 이것만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담요에서 이렇게 10분 자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쵸. 스페인은 2시간 잡니다, 애들은. 부러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끝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루었으면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 간에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홍레몬 바카스니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있는 질문도 역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